안녕하세요. 웃기는 작가 빵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제발 리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요청해주셨던 그 작품 전지적 독자 시점. 와우. 그 작품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웃기는 작가 빵문이. 일단 전지적 독자 시점은 현대 판타지고요. 현대 판타지가 남성향이겠죠? 물론 여자 남자 다양하게 읽히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남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빙의물이고 성자물이고 구원도 약간 키워드로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 웹소설 시장의 트렌드를 바꿀 정도의 어마어마한 대작 두둥 싱총 작가님 존경합니다. 웹툰도 엄청 잘 됐어. 뭐 다 알고 계시겠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웹소설에 관심 있다는 분들, 전독씨가 얼마나 메가 히트작인지 말하면 입 아플 정도죠.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게 영화사에 장편 영화 5편 분량의 판권이 팔렸대요. 그러면 우리의 전독씨도 이 대단한 웹소설 작품도 우리가 극장에서 볼 날이 언젠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작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작품이 뭐가 특별한지, 왜 잘 팔렸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빠밤. 전독씨가 인기 있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건 매력적인 세계관. 세계관이 너무 매력적이야. 원작을 읽은 유일한 독자가 그 원작 안으로 빙의를 뻥 해.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빙의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가 쓴 소설에도 빙의에, 자기 딸이 쓴 소설에 빙의에. 소설 빙의는 워낙 많아요. 뭐 게임 빙의도 있고 만화 빙의도 있고 빙의는 많은데 보통 그 빙의했다는 설정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전독씨는 그 책 빙의라는 소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름도 독자지. 그리고 주인공의 특별한 능력도 다 그런 소설과 관련된 거야. 그 이야기와 관련된 것들. 책갈피 능력, 등장인물 열람 능력,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능력도 이 책빙이에 관련된 설정에서 파생되는 거죠. 발전되는 거죠. 회귀나 환생을 통해서 미래를 알고 그러면서 주인공이 치트를 얻어서 더 강해지고 빨리 강해지고 그러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주인공 능력에서부터 이런 빙의의 설정을 가져오는 거가 되게 재밌다고 느껴졌어요. 빙의를 해서 미래를 알고 그것 때문에 주인공이 빨리 성장하고 그런 건 클리셰지만 이 작품에는 그 이상이 있다는 거죠. 주인공은 이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래서 어디로 가면 무슨 아이템이 있고 이 등장인물이 어떻게 되고 등장인물 마음도 읽을 수 있고 다른 조연들의 특별한 능력을 빌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빨리 성장하고 그 치트 때문에 독자들이 읽으면서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 판타지나 로맨스 판타지에서도 그렇고 주인공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지 독자들이 뭔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빨리 성장하고 그런 걸 많이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의 주인공은 그 설정 안에서 돈도 빨리 벌고 빨리 성장하고 어디 가면 무슨 아이템 있는지 다 알고 그래서 사이다를 빵빵빵빵 터뜨려줍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죠. 재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의 조화. 일단 이 작품의 배경은 어떤 뭐 던전이나 판타지 세계가 아니라 지하철이고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지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되게 몰입하기가 쉽고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진짜 합정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난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대해서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성좌물인데 아프리카 TV나 유튜브처럼 어떤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가 주인공들을 바라보면서 후원을 하는 식의 설정이 짜여져 있는 게 성좌물이에요. 전독시에서는 도깨비가 채널을 운영하고 그런 신적인 존재가 와서 코인을 후원합니다. 성좌물 자체가 굉장히 익숙한 거를 낯설게 만드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유튜브 이거 보면서 후원을 하거나 슈퍼챗을 쏘거나 그런 거에 독자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런 익숙한 것들을 소설 안에서 다른 존재들이 하는 걸 보고 더 재미를 느끼고 소설을 읽는 독자가 마치 그 신적인 존재의 한 명이 된 것처럼 우리의 독자, 주인공을 응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성좌들도 익숙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캐릭터들이, 성좌들이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독특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고와의 죄수가 예정된 고구마에 분개합니다. 대머리 의병장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코인 후하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을 잘 조화를 하면서 작품을 끌어가는 것이 특별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사이다 패스라 그러잖아요. 사이다 빵빵 터뜨리면서 다른 건 좀 신경 안 쓰고. 근데 그런 캐릭터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독 씨의 주인공 독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만하고 죄책감이 없어.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런 점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성주아들한테 호감 받으려고 어린애한테 좀 잘해주고, 그래도 자기 부끄러움이 없어. 아주 뻔뻔해. 그런 캐릭터가 사이다를 주기에 아주 적당하겠죠. 그리고 동료들을 후반 가면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초반에는 동료들을 약간 좀 장긴말처럼 이렇게 이용을 해요. 얘는 이런 식으로 육성하고, 얘는 좀 어떻게 하고, 얘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소설 속 캐릭터라기보다는 이 세계를 지켜보는 정말 성좌가 된 것처럼. 그래서 그 독자의 약간 비정한 면모가 좀 드러나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의리가 있어. 다 살려줘. 그래서 그런 이율배반적인 매력도 가지고 있는 캐릭터죠. 주인공 캐릭터가 좀 독특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름도 김독자, 얼마나 독특합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되게 긴 장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편 소설을 쫀쫀하게 완결까지 많은 독자들을 끌어당기면서 흥행을 하면서 대박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가는데 이야기의 완성도를 높이는 특징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빵빵 터지는 반전. 이 소설은 반전이 진짜 많아요. 소설을 많이 읽다 보면, 이제 우리도 웹소설 한두 편 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읽다 보면 아 이거 이렇게 되겠네, 아 이거는 이렇게 되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을 빗나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 쓰셨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꼭 예상치 못한 선택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예상치 못했던 선택이 반전으로 다가오는 거죠. 괴물이 막 달려오는데 도망치지 않고 괴물 입 쪽으로 오히려 뛰어든다든지. 읽는 우리는 몰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주인공은 다 알지, 얘는 미래를 많이 아니까. 근데 그렇게 드러내기와 숨기기가 잘 되고 반전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절단 신공이 정말 끝내줍니다. 정말 저도 이 작품을 읽을 때 한 50편만 읽고 내일 작업도 해야 되고 좀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 50편만 읽고 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딱 열었는데 뒤에가 너무 궁금해. 여러분, 절단 신공 어떻게 쓰는지 모르신다고요? 전독씨를 연구하세요. 전독씨 뒤에 어떻게 끝나는지 봐. 그러면 진짜 절단 신공의 정수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떡밥이 아주 절묘해. 떡밥을 착착 뿌리고 뒤에서 착착착착 이걸 회수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장편으로 가면 갈수록 초반에 작가들이 떡밥 뿌리기는 잘합니다. 뒤에 무슨 얘기가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 소재가 딱 던져져. 하지만 뒤로 갔을 때 이 떡밥 회수하지 않아서 욕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전독씨는 떡밥 회수 잘 되기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저도 이런 걸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저는 아직 제일 길게 써본 게 한 160편? 요 정도밖에 안 써봤는데 이 초장편을 쓰면서 이 떡밥 회수를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놓고 써야 되는지 저도 연구를 좀 하고 싶을 만큼 떡밥 회수가 아주 잘 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가 창의적이야. 스토리가 창의적이다, 이런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어떻게 창의적이냐면 인간의 본질을 아주 잘 드러내는 쪽으로 창의적입니다. 굉장히 너무 특별하고 너무 새롭고 막 대땅 개성적인 그런 것들이 등장해서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데, 이 작품 경우엔 인간의 본질 있잖아요. 이기적인 면모, 욕망, 집착, 생존 욕구, 이런 인간의 본질을 그게 스토리 안에 싹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각 에피소드마다 그런 부분들이 한 군데씩 이렇게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판타지라도 현실 반영이 돼야 되고 허구의 이야기라도 현실 반영이 되지 않으면 독자의 공감을 끌어내기 어렵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작품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현실 반영이 잘 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끊임없이 선택에 빠져, 딜레마에 빠져. 근데 이 딜레마는 항상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과 닿아 있는 딜레마고, 이렇게 선택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예상치 못한 선택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뒤통수를 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과정 속에서 주인공은 점점 성장합니다. 그러면
읽는 사람은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는 거지. 질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네, 오늘은 전지적 독자 시점의 장점과 특별한 점을 알아봤는데요. 이 전독시를 빼놓고 한국 웹소설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웹소설을 쓰시기로 한 작가 지망생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꼭 읽어야 하는 소설이 있다면 이 소설입니다. 인기가 많은 작품일수록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가 보기엔 이런 면도 좀 별로고 이런 면도 좀 부족하고 이런 면은 좀 아깝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거는 각자의 의견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웹소설 작가로서 그런 히트작을 쓰기 위해서는 비판하는 것보다 이 작품이 어떤 게 잘 쓰였고 그걸 내가 어떻게 배우고 내 작품에서 어떤 식으로 들여올 수 있는지 그걸 파헤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이 작품에 이런 점은 좀 부족하게 느껴지니까 나는 그렇게 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습작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좀 느끼기엔 비판보다 장점을 찾아서 이게 왜 좋은지 연구하는 게 훨씬 더 필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전독씨처럼 좋은 작품을 쓰는 작가님들이 되길 바라며 저도 그런 작품을 내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싱숑 작가님들 존경합니다. 인사.